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교육 컨설턴트는 대체 뭐가 다를까요? 단순히 지식을 막 잘 전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조직의 진짜 성과를 만들어내는 전문가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지 그 비밀을 파헤친 아주 탄탄한 연구 하나를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역량 모델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강사랑 교육 컨설턴트라는 말을 좀 섞어서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둘은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의 강사는 말 그대로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오른쪽 컨설턴트는요, 그 지식을 가지고 조직의 성과 창출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보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진짜 비즈니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 이 차이 때문에 기존의 잣대로는 진짜 전문가를 가려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먼저 지금 컨설팅 업계가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 문제를 해결할 청사진을 어떻게 찾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5가지 핵심 역량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까지. 자, 이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컨설팅의 위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연구까지 하게 됐을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요즘 디지털 전환 때문에 기업들에서 교육해달라는 요구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컨설턴트들 실력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물 퀄리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해결해주기보다는 그냥 강의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요. 제일 큰 문제는 그래서 도대체 잘하는 컨설턴트가 뭔데? 라고 물으면 답해줄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완전 총체적 난국이었죠. 이래서 새로운 모델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막막한 상황에서 연구팀은 어떻게 해답을 찾아냈을까요? 이 동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인 연구 방법론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청사진을 그렸는지 말이죠. 이 연구의 출발점이 된 이론이 바로 이 역량 빙산 모델이에요. 이거 되게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지식이나 기술 같은 건요, 저기 물 위에 나와 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진짜 힘은 저 물 밑에 잠겨 있는 자기 개념이나 동기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는 단순히 저 사람이 뭘 할지를 보는 게 아니라 왜 저 고성과자들은 다르게 행동할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들기로 한 겁니다. 아주 깊게 들어간 거죠. 이 연구가 왜 신뢰할 만하냐면 바로 이 4단계의 치밀한 설계 덕분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일단 기존 연구들을 싹 다 분석해서 기본 뼈대를 만들고요. 두 번째, 실제 현장 전문가들한테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다 들어보고 핵심 요인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 상위 10% 진짜 잘하는 사람들을 심층 인터뷰해서 그들만이 가진 특별한 행동 패턴을 찾아낸 거죠. 마지막으로 이걸로 끝이 아니라 박사급 전문가들한테 이 모델 괜찮습니까? 하고 3번이나 검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론, 현장, 전문가 검증 이 3박자를 다 갖춘 아주 꼼꼼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길고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찾아낸 해답,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교육 컨설턴트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는 5가지 핵심 역량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모델이 제시하는 건 먼저 컨설턴트의 역할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4가지 페르소나로 말이죠. 더 이상 단순한 강사가 아니라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라는 겁니다. 어때요? 첫째, 비즈니스 비전을 짜는 전략 설계자. 둘째, 데이터로 날카롭게 문제를 진단하는 문제 해결 외과. 셋째, 조직 문화를 바꾸는 문화 촉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가치, 즉 ROI를 만들어내는 가치 창출가. 이 4가지 얼굴을 모두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연구가 정의하는 진짜 프로페셔널 컨설턴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 멋진 4가지 역할을 해내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역량군이 있습니다. 바로 5가지입니다. 그 5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전문성, 문제 해결, 변화 관리,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협력적 소통입니다. 이 5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마치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물려 돌아가면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톱니바퀴는 바로 전문성입니다. 이건 모든 것의 시작이자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가장 단단한 기초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뭘 많이 안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탄탄한 이론적 배경에 직업적 윤리까지 갖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 성인들이 어떻게 배워야 효과적인지 그런 이론을 적용해서 참여를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또 에듀테크나 AI 같은 최신 기술도 써서 진단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내 눈앞의 이익보다 고객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걸 더 우선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 모든 게 합쳐져야 비로소 저 사람 진짜 전문가다 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두 번째 역량은 문제 해결입니다. 이건 컨설턴트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 분석력과 전략을 보여주는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 같은 문제를 딱 보고 이걸 명쾌하게 구조화해서 데이터에 근거한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능력, 바로 그겁니다. 진짜 고수들은요, 고객이 이게 문제예요 라고 말하는 걸 그대로 믿지 않아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를 파고들죠. 마치 의사처럼요. 그리고 인터뷰 같은 질적 데이터랑 숫제 데이터, 이 두 가지를 딱 결합해서 누구도 반박 못할 제안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해결책을 썼을 때 조직 전체에 어떤 영향이 갈까, 이런 나비 효과까지 생각하는 이른바 시스템 사고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변화 관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해결책을 줘도 조직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면 진짜 아무 소용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변화 관리는 컨설팅 결과가 그냥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에 완전히 뿌리내리게 만드는 핵심 엔진 같은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 이렇게 바꾸세요 하고 명령하지 않아요. 대신에 왜 우리가 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설득력 있는 스토리로 만들어서 구성원들 마음을 움직입니다.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조직 내에 누가 힘이 있고 누가 이걸 지지해 줄지 그런 역학관계를 꿰뚫어보고 내 편을 만들고요. 당연히 과정에서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겠죠. 그걸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회복 탄력성. 이게 바로 변화 관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네 번째 역량,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멋진 전략에만 감탄하기 쉬운데 사실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꼼꼼한 실행력이거든요. 한마디로 정해진 시간과 예산 안에서 온갖 위험을 관리하면서 약속한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진짜 실력 있는 컨설턴트는요, 처음 세운 계획에만 목매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면 애자일 방식처럼 아주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죠. 그리고 모든 선출물은 사전에 약속한 퀄리티를 지키기 위해 정말 깐깐하게 관리합니다. QA라고 하죠. 또 예산이나 일정 같은 민감한 이슈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고객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가 만족하는 윈윈 지점을 찾아내는 협상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톱니바퀴입니다. 바로 협력적 소통인데요. 이건 그냥 말 잘하는 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고객과 깊은 신뢰, 즉 라포를 쌓아서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아주 고차원적인 대인관계 기술이라고 봐야 해요. 이걸 잘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표정, 말투에 숨어있는 감정까지 캐치해냅니다. 비언어적인 신호까지 읽는 거죠. 그리고 막 어려운 전문 용어 남발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번역해서 착착 설명해 주고요. 요즘 시대에 맞게 슬랙이나 노션 같은 툴을 써서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죠. 결국 핵심은 뭐냐? 진짜 마음으로 연결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겁니다. 자, 그럼 이 멋진 모델, 이걸 대체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요? 활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먼저 개인 컨설턴트한테는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뭘 더 키워야 할지 보여주는 성장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하는구나 하는 채용 기준이 되고 직원들 성과 평가의 잣대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대학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컨설턴트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능량을 키워주는 사람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이 관점을 우리 일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고객 혹은 동료에게 어떤 능량을 키워주고 계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